3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1페이지 폈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은 주로 취득세, 여러분이 이제 취득세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취득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지금 5월 말까지는 조금 부드러운데 6월 1일부터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자 물어봅시다. 우리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단타로 팔았어요. 여러 뭐 3억에 2억에서 낙찰받아가지고 3억에 팔아버렸는데 1억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그럼 지금 현재 1억 남으면은 우리 세금이 어디 되죠? 주택은 44%, 상가는 55% 배웠죠. 1년이 지나면은 주택이나 아파트는 누진세로 갑니다. 가는데 그게 6월 1일부터는 이제 팔 때는 44%가 77% 가버려요. 그러면 5월 이내 팔아야 되겠죠. 그거 모르고 사면 또 그래요. 또 대출도 마찬가지.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하나 받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받으면은 대출 금액은 제로. 알겠어요? 비조정 지역에 받는 거는 대출 금액이 보통 70% 받는데 LTV가 하나 주택이 있기 때문에 60%. 알겠죠? 헷갈리죠? 자, 주택 하나 있어요. 내가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내가 하나 더 삽니다. 보통 1세대 받을 때는 대출이 70%죠. LTV. 주택 하나 있는데 추가 대출 받으면 60%죠. 그리 받는데 주택 하나 있는데 조정단지역에 여기 사파동에 아파트가 잡아요. 그럼 조정단지역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는 두 번째 집이죠. 이럴 때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덜렁 낙찰 받아가지고 아이고 대출이 안 되네. 왜냐?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10% 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취득세도 지금 아차면요. 잘못하면은 8.8, 12. 뭐 12% 이런 거 있죠. 법인은 12%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그쪽에 뭐 시간을 많이 할애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돈 버는 거 상가 봅니다. 상가 어떤 거를 받아야 이익이 많이 났는가 봅니다. 김해 상계동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습니다. 11에 16291 한번 봅니다. 요거를 몇 년 가지고 있다가 1억 남기고 팔은 겁니다. 그죠? 팔은 그런 사례예요. 자, 우리 수학생이 이 김해 삼계동에 요 빌딩 전체가 1000불 나왔어요. 나왔는데 4층을 낙찰받습니다. 4층을 낙찰받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삼계동에 전용이 많죠. 전용이 95평. 좀 크다 그죠? 큰데 저녁반인데 수업하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요거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원이더라고요. 학원. 대인 뭐 논술 이런 것도 하고 하는 학원인데 요거를 받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그 낙찰을 받는 건 좋은데 제 임대가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임대가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데 두 칸을 이게 401호, 501호를 1억에 360만 쓰고 있대요. 쓰고 있는데 보니까 학생도 많고 분명히 재계약을 하겠대요. 그죠? 그런 게 좋습니다. 가가지고 상가는 공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싼 맛에 사는 거 낙찰받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임대가 안 나가는 공실은 1년, 2년 가면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실되어 있는 거는 임차인이 없음 이되어 있는 것은 일단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배당 요구된 것. 자, 상가를 볼 때 임차인 현황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금액이 좀 확정되어 있는 것. 이런 거 위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보통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8개는 비어있다 이야기입니다. 비어있으면은 빈건을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고 일 보다가 1억에 그럼 내끼 얼마입니까? 절반이 뭐 5천에 뭐 한 200쯤 된다 말이죠. 5천에 한 200, 180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감을 잡으면서 쭉 봅니다. 문제 있는가 보는데 그래서 요거를 낙찰 받아 가지고요. 요거를 낙찰 받아서 재임대 놨어요. 재임대를 어떻게 놨느냐? 그래서 이제 낙찰 받을 때가 중요합니다.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차입니다. 64%죠. 64%.
64%인데 낙찰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서 이제 낙찰을 받는데요. 다시요. 자, 낙찰을 받는데 이때 이제 얼마를 쓰면 됩니까? 보통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좀 더 쓰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에서 최소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더 써라 이랍니다. 그죠? 1, 2천 좀 더 써야 되지. 꼭 2억 3,500에서 밑에서 자꾸 여보야 얼마 더 썼고 500만원 더 쓸까 1000만원 더 쓸까 그렇게 하면 확실히 떨어지고 이제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자 봅니다. 2등하고 차이가 사실은 한 500밖에 안 났어요. 500만원 500만원인데 여러분이 1000만원 더 쓰면은 보통 상가는 대출이 70, 80% 되기 때문에 자기 돈이 1000만 더 써봤자 대출이 80% 되어버리면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00만 더 쓰면은 200만원 정도밖에 자기 자금이 더 안 들어가요. 추가되는 자금이. 그 정도는 내야 됩니다. 내고 여러분들이 돈 1000만원, 20만원 더 쓴다. 이렇게 낙찰 받으셔야 되지. 자꾸 애끼려고 하다 보면은 보통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면은 이제 사람이 맥이 빠져요. 두 번, 세 번 빠져 떨어지면은. 그래서 원장님 생각하면서 입찰 가격에 물론 안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대출 받는 거니까 대출을 한 돈 1000만 더 받는다 보면 돼요. 돈 1000만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출을 한 80% 받아버리니까 1000만원 더 쓰면은 내 돈 200, 대출 800만원. 대출만. 그럼 800 대출 받아봤자 24,000원 한 달에 정도 이자를 낸다. 뭐 그건 낼 수 있죠. 올려서 조금 줄이면 되니까. 자, 그림 마음먹고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1등이 됐어요. 1등이 되다 보니까 4층하고 5층하고 이제 서로 단합을 해서 여기 법인하고 언어를 맞춥니다. 그래서 월세를 440만, 1억에 440만 원이니까 자기 모가치가 5천에 한 층이니까 5천에 220만 원 받았어요. 220만 원. 그러면은 예로 2억 5천에 낙찰 받아서 5천에 220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잘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한산보증금이 얼마죠? 220이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2억 2천. 5천만 원 다 뭐 2억 7천 되는 거죠. 한산보증금이 2억 7천인데 낙찰가는 그보다 낮았다. 그러면 그거는 드문 경우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낙찰 받아가지고 한 3, 4년 정도 월세를 쭉 잘 받다가 1억 남기고 팔았습니다. 예로 4년 뒤에 1억 남기고 팔았다면 4년 뒤에 그쯤 됩니다. 대강 팔았는데 자 4년 뒤에 1억 남기면 세금이 얼마 될까 지금? 어떻게 계산 나와야 돼?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5%. 1년 지나면은 44%. 2년 지나면은 22%. 그러면 2200 세금 내고 1억 팔아 남갔으니까 그럼 뭐 7,800만 수입 땡기고 2,200은 양도소득세 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가 봉급 생활을 하면서 한두 건만 이런 걸 챙기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알겠죠? 그러면 한 4년 동안 예로 이런 경우에 대출하고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220을 월세를 받았으면요. 한 달에 한 100, 한 70만 원 정도는 매달 한 4년 동안 대출자 빼도 아마 챙겼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좋단 말이죠. 그죠? 자, 대출자 빼고 한 달에 한 100, 한 6, 70 통장에 남으면 뭐 괜찮은 거죠? 그죠? 한 4년 받아보세요. 숨쉬기가 훨씬 편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넘겨가지고 또 한 7, 8천 딱 세이브 됐다 하면 좋다면 합니다. 자, 요런 거를 여러분들 오면은 쭉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게 딱 경매가 나오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씩 들어가서 낙찰 받습니다. 있죠? 낙찰 받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비어 있는 거는 일단 낙찰 안 받는다.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찾는다. 그럼 어디 찾습니까? 요거는 걸린 상가죠. 걸린 상가는 주로 다시 이래가지고 여기 물건 종류에 상가 바로 밑에 있죠. 걸린 상가 이렇게 검시합니다. 하니까 지금 956개 나왔어요.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자기 지역에 예로 나는 경기도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경기도 이래서 걸린 상가를 해보니까 그거도 지금 191건입니다. 경기도에 그런 게 좋은 게 있는가 보시고 유심히 보다가 낙찰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어 있는 거는 넘기라고 합니다. 알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3천에 100인데 배당 요구가 없다 그러면은 이 또 조금 문제 있어요. 알겠죠? 배당 요구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물론 빈 것도 좋은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배당 요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지금 임차인이 아마 영업을 안 하고 있다든지 막 벌써 빈 공간에 들어보면 됩니다. 공실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쭉 보다가 비어 있다든지 공간에 여러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보다가 이런 것도 이제 배당 요구를 CU인데 CU는 괜찮은 거죠. 대부분 계약서입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근데 이런 거는 5천 해놨는데 사실은 보증금이 예로 월세가 한 200, 300 되는데 이거를 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찾아보면 도의돼요. 그렇죠? 실제로 5천 밖에 얻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월세가 2, 300, CU인데 보통 뭐 2, 3, 400 되거든요. 월세가 되는데 주인하고 짜가지고 그만 우리 월세는 빼고 보증금만 세무 신고합시다. 근데 또 주인이 요청하면 또 응하면은 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 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걸린 상가 좀 보시고 또 봅니다. 그 다음에도 걸린 상가인데 이것도 이제 태권도 도장입니다. 12에 8200 한번 봅니다. 자, 요거도 상가가 1층부터 2층에 학원이 있고 3층에는 태권 도장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이 경비에 옵니다. 태권도 도장이. 그래서 이제 거제에 있는 옥포동에 있는 태권도 도장인데 57평, 57평. 그래서 낙차를 이제 여기 보니까 답사를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스쿨에서 여기 관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더라. 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낙차를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월세를 보니까 자 봅니다. 월세가 4천에 170이다 이 말이죠. 170이다 배당료 했죠. 그죠? 했습니다. 4천에 170 주는데 요거는 뭐 4천은 못 받을 거고 요 후순위니까 못 받는데 일단은 요게 4천에 170 4천에 170인데 4천에 170이면 자 이래 봅니다. 4천에 170 그러면 170만원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1억 7천 4천 남은 2억 천만 이 말이죠. 그 상가는 월세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산 보증금을 자꾸 계산해요. 주택은 월세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계산을 할 때는. 근데 상가는 꼭 월세를 곱하기 100을 했다 합니다. 그럼 2억 천이다. 그럼 한산 보증금이 2억 천인데 이게 지금 2억 3천에서 1억 8천 4백에 떠있더라.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한산 보증 2억 천이다 보시고 그 다음 자기가 답사를 가보니까 여기에 답사를 쭉 가보니까 이게 주로 이게 초등학교 정문 앞입니다. 정문 앞이고 이런 이 임대 아파트가 한 많더래요. 이 덕산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많아가지고 상가다운 상가가 별로 없더래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학생들이 또 쭉 보니까 태권도장이 면적이 큰 게 요밖에 없더래요. 주변에 가보니까 그럼 태권도장으로는 맞쓰기는 좋겠다 이래가지고 낙찰 받습니다. 자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라요. 그때 제가 알기로 대출 80%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80% 낙찰 가격에 그때 당시에는 자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고요. 이제 재계약입니다. 재계약 이거를 재계약을 이제 하자고 이제 간장하고 오늘 했더니 요대로 동액으로 10년간 계약이잖아요. 10년간. 그럼 그 얘기 뭡니까? 태권도 관장이 10년간에 들어간 거.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냥 보통 2년 하죠. 2년 하고 1년마다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벌써 5년도 아니고 10년간 해주소. 이렇게 된 겁니다. 계약합시다. 이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물건을 잘 받았다면 잘 받았다. 월세를 안 올리겠다면 안 올려주고 지도 있겠다 이런 뜻이죠. 사천에 그대로 치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2년으로 기간만 2년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재계약을 했대요. 하고 요것도 한 3, 4년 넘게 가 있다가 제가 알기로도 요 1억 벌고 빠진 겁니다. 1억 벌고. 그럼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린 상가도 한번 챙겨보세요. 걸린 상가.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뭐 팝니까, 지금? 토지만 매각인데 지분만 판대.
여기 아파트인데 5층짜리 허름한 아파트예요. 아파트 밑에 있는 대지권, 대지권을 경매해 놓은 겁니다. 2010에 30535. 대지권이 뭔가 알아요? 자, 여러분이 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강의하는 거는 99%가 실제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거를 만들어서 사고 이런 건 없어요. 뭐 실제 사라도 셉이 있는데, 경사서 도리로 많은데, 없는 거를 뭐 만들고 부풀고 할 시간이 없어요.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학원 한 12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얘기를 하죠. 명도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됩니까? 부터 잔금을 못 넣어서 죽겠는데 유치권이 시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이런 거를 12년 하면서 온갖 수강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거든요. 던지고 해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안다면 아는 것은 이제 추려 이야기하는 건데 저기 맞는 약인지 지인의 약인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대지 해가지고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내가 지분이다. 대출이 안 된다. 일단 알겠죠? 대출이 안 된다. 자, 이겁니다. 요 아파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파트는 전부 다 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면 10평, 11평입니다. 대지권은 10평, 11평이고 그러고 이제 뭐 전용이 25평인데 분양은 34평. 주로 그런 거죠.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원래 이제 그 토지에 이게 아파트를 만들 때 엄마 토지에 은행에서 설정해 놨는데 분양하면 갚아줄게 해놔놓고 나중에 안 갚아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 전장 설정해 놨기 때문에. 김에 닦아 있습니다. 넣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 대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뺏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원리예요. 자, 요것도 보면은 이래요. 여기 보면은 쭉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원래 건저당하고 지상권을 해놨는데 분양하고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여기서 경매를 넣어줍니다. 경매를 임의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은 뭐 낙찰 받겠죠? 낙찰을 받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법인이 받았어요. 법인이 받아가지고 법인이 받습니다. 1억 7,100에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요 법인은 아는 자기가 전속거래한다 새마을금가 봐. 새마을금고에서 1억 해주더래요. 좀 신하는 같으면 잘 안 해줄 건데 하여튼 뭐 신용이 좋았더니 자고자 1억을 받았대요. 잘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구이나 이런 것도 여러 재개발구역 재개발구역에도 대출이 되더라고. 낙찰을 예로 6억짜리를 3억에 받았는데 지분을 상가 그린주택의 지분을 2분의 1 받았는데 3억에 받았는데 대출을 80%였더라. 신협에서 그 있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신협 잘 아니까 내년에 현금 청산이 6억 될 건데 3억 낙찰받았는데 여사친 대출해도 절대 뛸 리가 없다. 이러면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자,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럼 받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잔금 치르고 가만히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보통 소송해요. 대지권을 낙찰받고 소송해서 소송하는 뭡니까? 치료 달라 이 말이죠. 건물 철거할 때까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치료를 주세요 이런. 그럼 치료를 주면은 이제 소송하면은 판사님이 보통 조정을 많이 시킵니다. 조정위원들이 아이고 좀만 금액을 낮춥시다. 200만 도락했는데 조금 낮추고 당신들도 좀 주라. 어차피 줘야 되니까 너무 땅 공짜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로는 뺏겨버렸고 대지권은 이제 전부 다 낙찰 다 가버렸고 12세대가 그래서 한 달에 150만 받습니다. 그럼 1억 7,100 낙찰 받아가지고 한 달에 월세죠 사실은 어쩌면 월세죠. 150만원 받으면 일단 성공이죠. 자 1억 7,100을 지금 예금 같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2억 몇 개 나도 한 달에 14만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150만원 받는다 그런 건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 봤다가 대지권을 뺏긴 이 아파트 건물만 전유부부 건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전세나 몰라도 들었고 팔락해도 안 팔리고 이 찝찝합니다. 이게 재건축 되면은 꽝 되는 거고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03호부터 쭉 사죠. 12평을 5,200에 얘로 뭐
우리 503호는 또 아지매가 너무 예뻐서 3,500. 무슨 말이죠? 101호 아저씨는 좀 날카롭게 보여서 6,600에 팝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꽃감 빼무듯이 톡톡 빼묻습니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낙찰받는 게 좋겠어요? 법인이 좋겠어요? 법인이 좋겠죠? 법인이 그래서 지금 총 매도가를 한 5억 4,500 정도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빼무가 파는 것이 5억 4,500, 그럼 1억 7,100에 사가지고 5억 4,500 팔면은 이게 이제 몇 년 걸리거든요. 이게 한 3, 4년 넘게 걸립니다. 시간상으로. 걸리면서 사사사 하나씩 이제 이렇게 가끔 파는 거니까 우리 개인 같으면은 너 얼마 샀느냐? 예, 1억 7,600. 얼마 파느냐? 5억 4,500. 그러면 애누리가 없어요. 빼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딱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라겠지만은 법인은 3, 4년, 5년까지 가버리면은 매년 경비가 지출되죠. 그렇죠? 지출을 하다 보면은 1년에 1억 벌이 본들, 예로 1억 벌이 본들 우리 경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순수하게 남은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2억 이하는 11%거든요. 그럼 11% 주면 되니까 보통 법인을 받더라 이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낙찰은 잘 됐다. 그럼 이런 게 없느냐? 있어요. 찾아보면 저는 보면 이런 게 자주 보입니다. 이런 아파트 대지에 나온 거 예전에 우리 몇 번 도전하기도 하고 막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익을 냈다 합니다. 아파트 대지권을 낙찰받고 수익이 많이 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재개발 구역에 1억을 투자해서 1년 4개월 만에 2억 5천만원 양도소득세 다 공제하고도 법인이 2억 5천만원 수익을 냈다. 법인이. 그럼 괜찮은 거죠? 자, 어떤 거냐 봅니다. 어떤 거냐. 350강을 보면 돼요. 되는데 한번 봅니다. 성남시 중흥구 건강동에 요게에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요거를 절반쯤 여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낮춰봐서 공매 따라서 보세요. 보면은 6억짜리를 6억 700을 3억 4천원 밥차를 받고 요것처럼 한 1년 4개월 뒤에 현금 청산 받습니다. 현금 청산을 요 보면 한번 봅니다. 낙찰을 받아서 그죠? 신입 대출을 받았대요. 2억 7천 받았대요. 3억 4,500 낙찰 받고 2억 7천 대출 받았대요. 많이 받았죠? 자, 우리 지분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가보니까 뭐 80% 정도 해주겠대요. 그걸 받았대요. 알겠죠? 자금 부담 별로 없었죠? 원래는 다 내려고 보고 대출 안 된다 보고 딱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가보니까 신입에서는 안다 아닙니까? 내년에 저 현금 청산하면 성남에 감정 가격은 이상은 나온다. 보통 감정 가격 한 120% 나오더라. 그때 보니까 6억 8천이니까 벌써 알고 있죠. 자기들은 신입에는 저 건물주는 누군데 저거는 대출에도 문제가 없다. 그죠? 문제가 없다. 현금 청산 받아도 문제 없다. 자, 그래 보고 대출 받은 거야. 그러면 취득 원가가 공매에서 여기 잘 봅니다. 공매에서 매입 원가가 있는데 취득세 등 1,000만원 내고 대출이자를 냈대요. 4%에서 이렇게 쭉 내고 이렇게 해서 내고 함께 총 3억 7천이 원가가 됐대요. 3억 7천. 그래가지고 대출 띄고 이러니까 당기 순이익이 여기서 청산금을 6억 8천을 받네. 자, 거기에서 대출 금액 빼고 이러니까 여기 3억 7천 있죠. 요 비용 요거를 3억 7천만 그죠? 요게 이제 총 투입된 거 요거 합계 요거를 빼고 하니까 3억 1,400이 남더라. 그죠?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3억 1,400에서 누진공제 2천만원 빼고 그 다음에 세금 요거는 2억이 넘기 때문에 22% 가네. 그죠? 2억 이하는 11%고 2억 초가 되면은 22% 갑니다. 그래서 누진공제 뭐 빼겠죠? 그래서 6,400을 세금 내고 3억 1,400 버려가지고 또 세금도 법인세 6,400 내고 2억 5천을 버려서 수익을 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토지용계 항해서를 보니까 정비구역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비구역.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정리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성남에 낙찰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한 거는 또 350강을 보세요. 그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에 1억을 투자해서 현금 청산을 받아서 순수익만 2억 5천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예요. 자, 요까지는 이제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는 수익이 난 것 같는데 나중에 따져본 게네 결국은 취득세에서 뭐 1.1%인데 12% 내비고, 그죠? 그 다음 양소시가 44% 냈더니 77% 되고, 이래가지고 뭐 남는 게 없더라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니까 좀 정리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요 아파트 평택에 제가 검색하니까 4개가 나왔어요. 4개. 자, 4개가 나오는데 보통 취득세가요. 취득세가 우리가 알면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뭐 있는데 자, 요것도 있고 뭐 이거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주택마다 다른데 보통 12%, 8%, 12% 우리 표 많이 봤죠? 자, 뒤에 쭉 보면 자, 넘기지 마세요. 그냥 요 표가 정확하네. 요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은 1%, 1.1%, 2주택이면은 8%, 3주택이면은 12%, 법인이고 너희들은 12%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거의 인구수로 따지면 4분의 3 됩니다. 인구수 따지면. 그게 대부분 다 조정 대상 지역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4명 중에 3명 정도는 잘 찾아보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비조정하죠. 요거는 이제 전에 1.1%인데 두 주택이 되면은 막 일시적으로 2개니까 또 1.1% 같이 갑니다. 그러면 세입되면 8%. 자, 4주택이 되면은 다 12%죠. 그죠? 12%인데 제가 교재를 보듯이 12%인데 요거 4개 평택 거를 4개를 낙찰을 다 받습니다. 다 받으면은 4개 다 12% 된다 이럴까? 안 그러면 1.1% 될까요? 잘 모르겠죠? 4개 다 1.1%입니다. 4개 다 낙찰 받아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받으세요. 아시면 돼. 그 지금은 어느 분 이야기는 원장님 공시가격 1억 이하만 쫓아다닐까요? 제가 한자로 네 답을 줬어요. 일단은 취득세는 괜찮아요. 자, 근데 문제는 취득세 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4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이제 장난 아니라, 그죠? 그러면 4개가 되면은 이제 팔야 될 거 되면 하나씩 수익 내고 자우전 낙찰 받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 내겠단 말이에요. 지금 내는데 이제 세금이 뭐 77%, 88%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 가니까 문제 있는 거죠. 살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팔 때가 문제 생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일단 취득세부터 따집니다. 취득세부터 잘 이름 보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집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죠? 꼭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도 7월 10일에 이게 아주 부동산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될 때 굉장히 지금 변화를 많이 시켰어요.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좀 누구를 때리고 퇴임하면 될 건데 굉장히 우리 여성 장관이 24부이나 이렇게 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강화시켜놨고 쏙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취득세가 이게 헷갈리지 말아 뭐 해놨죠. 자, 이제 또 봅니다. 규제를 풀어주고 나니까 서울에서 이제 이 부산이 조정장치에 있다가 푸니까 1년 새에 10억 뛰어버립니다.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자, 보세요. 부산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 변화해가지고 이게 11억이 18억 5천. 그죠? 9억 9천이 20억 돼버리고 수영구 3위 빚이. 자, 18억 20억 같은 뭐 금을 깔아놔도 그 깔리나 그냥 20억씩 금을 사고 씨를 막 다채놔도 제일 자리가 있느냐고.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는데, 그죠? 규제를 풀어줬는데 부산이 1년 새에 11억이나 뛰었다 이래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좀 그건 아니죠. 부산이 작년 11월 조정지역에 해제되고 총선 앞두고 풀어졌더니 한두 달째 수도권은 흔하고 비수도권선 비규제 김포가 검포가 되고 규제를 받는 군포 안산은 쏙상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죠? 표가 나오. 조금 문제 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자, 이분 아시는 분 아시는 거 뭐겠다?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 성함이? 네? 이분도 얼굴도 본다 하면 여러분 유튜브도 안 보는 거야. 유튜브도 좀 보세요. 유튜브 노후 연금 노후 대비 뭐 이런 거 하면은 사흘들이 지금 나옵니다. 강창희 우리 트러스트 연금 교육 포럼의 대표입니다. 이분 한 5년 했대요. 이 연금 쪽에 노후 연금 이런데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분 책도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일어났네요. 이분이 지금 그 설명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거예요. 84년도에 1억 2천만 원 주고 산 자기 아는 사람이 동네에 있을 때 이를 샀는데 도쿄 소재 28평 아파트 샀는데 5년 뒤에 5년이가 몇 년이고 7년이네 7년 뒤에 3억 6천까지 올랐대요. 1억 2천이 3억 6천까지 한 3배 올라갔어요. 7년 뒤에 아직 올라갔는데 이건 좋았어요. 91년도에부터 거품이 빠집니다. 일본에 91년도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거품이 빠져가지고 지금 작년 현재 3, 4천만 에도 팔리지 않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팔아봤자 이 3, 4천 갖고 1년 생활이 안 된대요. 이게 맞는 이야기다. 만약 이게 그런 식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큰일 나겠죠? 오른 것도 문제지만은 빠진 것도 더 문제야. 지금 왜 될지 몰라요.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대출이 LTV랑 있어가지고 규제를 뭐 서울 같으면 40%죠. 50%, 60%, 70%에서 막 그래서 적당하게 대출 나오도록 규제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일본하고 후행 한 20년 생산 인구도 주는 것도 우리 지금 감사하고 있죠. 자녀도 안 낳죠. 애도 안 낳는데 집은 뭐 짜다리 그냥 두 세대 이상 가는 사람이 280만 세대라 그런가? 하여튼 뭐 많습니다. 무슨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새 1인 세대가 많이 납니다. 제 같은 경우도 아파트 하나 있으면 되는데 자녀가 3명입니다. 출가를 해버리니까 저가 또 집이 다 필요해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별도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1인 2인 세대가 이 많이 늘기 때문에 수요는 뭐 많다고 보여집니다. 많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사례도 보시고 이런 사례도 보시고 비교를 잘 해보시라고. 뭐가 맞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죠? 어떻게 흐를지 그거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말하는 거 보고 다 거짓말입니다. 틀리고. 나중에 보면은 틀리기만 해요. 아파트 서울에 부산에 오를 리가 없다는 게 올랐잖아요. 실제로. 올랐는데 항식을 하면은 이게 뭐 11억인 것이 앞으로 30억, 50억 배어가지고 오냐 그런 건 아니다. 때가 되면은 또 꺼지는 거죠. 언제 꺼질지 모르겠어요. 조심해서 여러분도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보여집니다.